저는 서로 아키텍츠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김정임이라고 하고요. 기간은 설계 기간이요? 네, 납품 조건을 발주 2개월로 돼 미치겠다. 아니 얘는 뭐 조정하더라도 그 허서장이 천천히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배제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최저가로 아. 돼 있고 근데 일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는 거지 뭐 네, 내고 뭐 그렇죠. 금액 안 맞아서 저희가 못하면 할 수 없는 금액에 거지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일단 안 기간만 하는 거 확인해 볼게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더 이상은 정말 사무실 차릴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런 그냥 의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래서 차린 건 아니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내가 어저께 무슨 누가 그거를 고맙게도 뭔가 구글에 요새 코로나 이후에 오피스 이렇게 막 다시 하는 거를 컬럼 해외 컬럼 번역된 거를 아니 형광펜으로 막 칠해서 나한테 놔줬던데. 그 누굴까? 그런 착한 일, 좋은 일을. 근데 아니 거기서 봤더니 재밌는 게 이렇게 원형 싯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등받이가 올라오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에 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뭐 또 화상 회의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되게 이런 거 약간 폼나겠다. 오늘 회의 내용 시작할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 미팅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좀 다시 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랑 예,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세로로 해가지고만 이렇게 딱 치니까 우회가 너무 좀 허한데 거기를 그 우회 마감을 뭐 라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얘가 그냥 룸처럼 보이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주고받고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뭔가 계곡을 따로 조성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숨을 수 있는 하이딩 플레이스 같은 기분이 나고 반대로 그럼 아까 김선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돌렸을 때 조망이 보이는 건 포기하는 거죠. 화이트 보드도 갖고 있고 듀얼 모니터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자칠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크게 보게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도 있고 듀얼 모니터도 있고 전자칠판도 있고 화이트보드도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띄울 수 있는 더 큰 와. 모니터도 필요하고. 방은 작아졌는데 네.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 나온 사항들이랑 일정이랑 빨리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안에 스틸이 있고 요렇게 우드를 쌌어. 그럼 요런 식으로 싸고 그 위로는 스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요건 스틸일 수 있겠다는 거죠. 왜 목조 주택 같은 게 목조하고 스틸하고 합쳐서 복합 구조라면 이렇게 많이 풀잖아,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우드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화이트보드랑 유리가 껴 있고. 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 나는 계속 내가 나는 걸 잘 모르겠어. 뭘 조절해야지 그 느낌이 안 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머티리얼 다 화이트로 해놔서 그런지 되게 좀 찬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누가 계속 테스트를 옆에서 해주면서
이렇게 그런 오히려 인원이 필요하려나 싶은 거지.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걸 누가 일을 덜어주면 한진 씨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예를 들면 한진 씨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지. 한 컷을 되게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를 괜찮은 거 만들어놔. 한 컷 안에 그림 안에 들어가는 객체들의 디자인과 재료와 다른 컷이 또 다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만드는 거랑 이 씬이랑 같이 볼 때 아 이 재료 넣으니까 다 잘 어울려서 디자인도 괜찮네. 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갈 수 있는데 근데 아니야. 근데 맞는 말인데 이제 결국은 사람이 그런 내가 나도 알아. 한진 씨가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잘할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러면 결국은 다 한진 씨가 이제 실장인데 사실 실장으로서는 다른 일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이 떨어져도 어쩌고 누구한테 시키고 계속 봐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것 좀 이렇게 바꿔봐라. 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거에 그러면은 한번 그거에 고민해 적합한 볼게요. 사람 그리고 이제 요게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납품까지가 아니고 요때부터 요주 2, 3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인원을 그런 걸 한번 뽑아가지고 말씀드려요. 저희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깊게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이 회사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으로 일을 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고 서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뭐 기업 문화는 어떻고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하면서 우리 회사나 이렇게 일하는 걸 계속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저랑 맞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막 생각하고 전략 짜고 이런 거 약간 재밌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직원들한테도 약간 우려돼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건축공학과 나왔는데 약간 인테리어성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스케일을, 아무튼 굵직굵직한 프레이밍을 만드는 일들도 다뤄보고, 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를 다뤄보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들을 다 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서로 굉장히 일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쪽 일과 이쪽 일이 도움을 주고. 저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 예. 제가 저 진짜 하고 싶어요. 현장업체는 없는데. SK가스가 쓰시는 4, 5, 6, 7층 업무 공간을 이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외부인들 완전 출입 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공사를 그때 홀드를 하고 이제 올해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10mm가 붙이는 부분의 폭하고 16mm가 붙이는 폭하고 폭이 틀려요. 네. 그래서 그 가공하실 때 그 참조가 그거가 있어야 네. 가공이 되거든요. 요도 10mm가 붙는 부분은 요 폭이 지금 200인 거고 요 볼트는 슬랍에서 이격거리가 볼트구멍이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슬라브 이렇게 거슬거슬하게 돼서 요 끝에서 요만큼 빼고 여기서 200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위에서 꽂는 댈 볼트도 때. 그 네. 유격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구슬이 안 되고 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는 님이 위층으로 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을 못 잡게 되죠. 이제 흔들리는데 어디를 쪼야 되는 거야 이제. 흔들려도 원인을 모르겠고. 따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따지 않으면은 이런 데 어딘가를 따서 여길 따고 요걸 따로 뭐 끼워넣는 이렇게 안 하면 이 한 판에 낄 수가 없는 거지. 얘가 먼저 서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디귿자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노출되는구나, 진짜 용접이. 이게 이렇게 알록달록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약간 그냥 스텐색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스텐색이에요. 아, 그래요? 부담을 뿌려서 약간 무지개 물고기 같은 느낌이네. 이게 원래 스탠딩. 근데 우리가 원래는 여기 도장 안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대로는 아무튼 안 되겠다. 여기 뭐 발주처에서 엄청 뭐라 그럴 것 이런 거를 그분들은 되게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게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고 바닥 카펫하고도 색깔 약간 웜톤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그거 빼는 게 좋긴 하겠죠. 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데 정선 실장 예. 이 톡톡한 느낌 좀 없어주는 걸로. 아이고 계단 뚫는 게 난리도 아니구나. 근데
막 이 밑에 비계를 안 하고 막 이걸 청소하고 이걸 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M2 좋네. M2도 사이즈 좋다. 두세 명 들어가서 회의하기 딱 좋겠네. 그거 뭐 공기 정화한다고 산세베리아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수능만 제한 받아서 우와 달대 볼트 칠해놓은 거다. 농사 짓는 거 같네. 농사 짓는 거 같아. 꼭 고추 말리는 거 같다, 그치? 여기 마감 됐네. 좁아서 걱정했는데. 저희가 계속 늘려서 괜찮네. 사각으로 화이트보드 하나 붙이고 여기 패브릭 마감하고. 아니 그런 박스도 지금 AV 같은 거 관리해 주시던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지. 찍어야 저희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법적으로 못하는 거 빼고는 100% 감리를 해요. 그리고 건축주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려요. 결국 모든 퀄리티 컨트롤은 현장에서가 엄청 중요하다. 아무리 설계도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그린다고 해도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다 수용해 주셔서 다행히 제가 또 약간 건축주 복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복이 많지? 네. 제가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한번 김순주 주무관한테 연락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볼게요. 네. 1억 6천이 넘었다고? 네. 우리가 공사비 총액이 얼마였지? 저희가 3억이었고 3억 3백이었고요. 6천만 원 증액해서 3억 6천이었는데 전기통신이랑 하고 낙찰률 계산해도 저랑 김수주 의원이랑 3억 2천까지는 맞춰보겠는데 그 이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1억 6천이 더 나왔어. 네, 1억 3천. 네, 4억 5천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일단 많이 나왔지? 자, 지금 뭐- 바닥재 뭘로 깔았지? 마무리를 마모륨으로 깔았어요. 해놨나? 네. 마모륨은 고수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은 복도 천장이 단호라인으로 돼 있지. 네네네, 뽑을 거로 돼 있는데 그냥 천장은 못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도 천장 저희 아, 그 계단 있는 쪽만 그럼 하고, 간접도 그냥 네네네, 하지 말고. 간접도 하지 말고. 그래. 네, 그 벽체 만드는 게 조금.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좀 더 예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네네. 걷어내버리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그래야 딱 될 그 것 같아요. 원래 하고자 하는 그 개념에 맞는 것들을 네,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21차 합동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공건축 품질 향상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으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정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청사가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가장 높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뭐 이렇게 저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소형 건축물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토목공사부터 뭐 크게 마감공사까지 모든 공종이 모든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크고 작고의 문제가 다음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형 건물은 조금 잘 지어야 되는 건물이고 소규모 건물은 좀 덜 잘 지어도 되는 건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원들 문제예요. 그 옆에 있는 중국 기술자 노임 단가 기준만큼 이 친구를 한 달에 22일 일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월급을 제가 사실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해도 요새 MZ 세대들이 이런 현실을 도대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만나뵌 그 여주주택 네, 그분이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시더라고. 진짜 뭐 기대된다. 그래갖고 좀 그냥 우리가 약간 다른 프로젝트로 여유가 좀 있을 때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안 그러면 여유가 없을 땐 못해 사실은 이런 거를. 그래서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 설계를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어. 사실은 진짜로 단독주택 설계를 안 한 거야. 진짜 딱 한 집만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수고했어. 주말 잘 보내요. 주말 잘 보내요. 잘했어? 밥은 먹었어? 어? 밥 안 먹었어? 왜 밥을 안 먹고 다녀?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응? 김윤. 김윤. 네, 아, 외자 외자예요. 이름이구나. 이름 예쁘다. 어머. 아줌마도 김씨인데 반가워. 여기 책쉼터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야. 안녕. 너 여기 자주 온다면서. 좋아? 여기서 책 읽으면? 여기서 프로그램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와서 좋아요. 쓰는 거 보니까 진짜, 네. 건축이 스스로 형태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변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생긴 형태를 그냥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땅을 이제 저희가 가서 어디다 건물을 앉힐지를 제가 가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돌아보다가 제일 나무가 적게 있는, 당연히 그렇겠죠. 수목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공원이니까 곳을 골랐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다 비켜가면서 한번 건물을 앉혀보고 이런 선형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사이에 건물이 샥 이렇게 들어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m 레벨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m 레벨 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건물 안에서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서 토목공사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건축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에 바로 바짝 서 있지만 오래된 나무가 그냥 그렇게 붙어서 서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축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마치 서퍼처럼 바람과 파도의 힘을 가지고 균형만 잡고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손을 딱 내밀고 그 방향을 내가 보는 게 그거를 시선을 거기서 떼면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방향성을 갖고 그쪽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저는 그냥 정말 바람과 파도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